오늘은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텐데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2 때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쥐약이 되는 파트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아빠 엄마를 닮게 됐냐, 그거를 우리가 가계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아빠를 닮았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식과 유전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보면 우리가 멘델이 유전 연구를 할 때 뭘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멘델이 완두를 재료로 해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잖아요. 그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했었을 때의 장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장점과 반대되는 게 바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멘델이 완두를 재료로 사용했던 이유는 첫 번째 뭐였어요? 한 세대가 짧았거든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은 한 세대는 한 20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 내가 자식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의 그 기간, 그거를 한 세대라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 2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20년 정도 돼요. 그러면 20년 후에 내 자식이 이제 손자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자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 2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한 세대가 너무 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손의 수가 어때요? 우리는 적죠. 기껏해야 많이 낳아야 셋이에요. 많이 나. 요즘엔 하나만 낳는 경우도 그다음 안 낳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지 둘, 셋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계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확률 계산하기가 경우의 수가 많아야지 확률을 계산해서 어떤 정확도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사람 나와가지고 너 닮았네 안 닮았네 말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로 통계를 내기가 어렵지요. 오케이? 자손의 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완두는 대리병질이 어땠습니까? 뚜렷했어요. 둥글고 주름지고 황색이냐 녹색이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쌍꺼풀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지. 이게 귓볼이 분리가 됐는지 귓볼이 붙었는지, 이마선이 일직선인지 V자인지, 이렇게 대리병질이 불분명합니다. 이 피부색이 하얀지 까무잡잡한지, 대리병질이 뚜렷하질 않아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게 태어났어도 요즘은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뇌를 개발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얘는 원래 그 키가
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예를 들면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못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겠죠.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죠. 내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 여자나 붙잡고 내 아이를 낳아도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지요? 그럼 선생님, 사람의 유전 연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계도 조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뭐 이모,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다음 뭐 사촌들, 외사촌, 뭐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 A형이야? 나 B형인데? 이렇게 혈액형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치? 또 뭐 생맹이라고 하는 그 유전병이 있거든요. 나는 생맹인데 생맹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서 된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건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건가, 할아버지 생맹인지 아닌지, 할아버지가 뭐 A형인지 B형인지, 아버지가 뭐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는 시험 문제 100%입니다. 왕별표 쳐놓으세요. 왕별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정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미맹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맹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혀말기,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혀를 말 수 있냐, 없냐? 너 혀 말 수 있어? 응? 해봐. 해봐. 그치, 선생님 앞에서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됐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분석을 하면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전자형을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에게 물려줄 거예요. 따라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 가계도 조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계도 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표를 그릴 텐데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남자는 네모지기로 나타내자. 여자는 동글뱅이로 나타내자. 그리고 특정 형질의 표현은 색으로 구분을 하자. 우성인지 열성인지, 우리는 우성인지 열성인지만 볼 거니까, 우성을 뭐 이런 색, 뭐 열성을 이런 색, 색으로 구분하자. 근데 우리가 시험지는 흑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얀색과 까만색으로만 시험지가 출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형질의 차이는 색으로 구분을 하자. 됐어? 그럼 우리가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결혼을 한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낳았죠. 결혼했으면 자손을 낳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손이 하나면 뭐 하나겠죠. 두 개면 두 개고, 세 개면 여기 하나 더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동글뱅이면 그러면 얘는 딸이에요. 오케이? 네모지기면 아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쌍둥이 연구가 있거든요. 쌍생아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하나예요. 하나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가 나누어진 겁니다.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두 개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시험 문제 출제 가계도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지? 요거를 가능하겠지? 그러면 요거는 뭐야? 아빠겠지. 요거는 엄마일 거고. 됐어? 만약에 이제 아빠 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고, 엄마 쪽으로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외조부, 외할머니. 됐니? 외조모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가계도 기본적인 것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뒤로.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쌍둥이, 쌍생아라고도 하는데요.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 연구는 목적이 뭐냐? 쌍둥이인데 형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 형질의 차이, 쌍둥이인데 형질의 차이가 있다. 그 형질의 차이가 유전적 요인이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냐, 이거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영향이 크냐, 유전적 요인이 크냐, 환경적 요인이 크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요. 어떤 형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키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냐, 몸무게가 뭐 유전적 요인이 크냐 환경적 요인이 크냐,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한 개예요. 수정란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자 하나와 난자 한 개가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수정란이 한 개예요. 그래서 언제 나누어지냐? 이세포기. 첫 번째 분열할 때 이세포기 때 나누어져요. 그래서 각각 따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세포기 때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란성 쌍둥이는 어찌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겠지요. 됐니? 뭔 말인가 이해했어? 수정란이 하나니까 얘네들이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분체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만들어진 딸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 그러니까 어때? 성별도 같고 혈액형도 같아. 기타 등등등등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니? 그 원인이. 형질의 차이의 원인이. 그렇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야. 됐어? 환경 요인이 클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란성 쌍둥이는 과배란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선생님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성공을 했던 그것이 주사를 맞았어요. 애기 엄마가. 그래서 원래는 양쪽의 난소에서 교대로 이렇게 난자가 하나씩 배출이 되거든. 닮아나? 이번 달은 여기, 이번 달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난자가 하나가 배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과배란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난자가 여러 개가 나와 한꺼번에. 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걸려서 우리 큰 애가 나온 건데,
그래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싸가지가 없네. 뭐 어찌됐든지 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과배란이 된 거라고 보면 돼. 난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이? 착각을 해. 나 이번 달에는 얘가 내오는 건데, 이번 달에 이제 얘가 내놨는데, 얘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내보내야지. 착각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난자가 두 개가 배출이 된 거지. 물론 이제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정이 두 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정란이 몇 개냐?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두 마리가 이용된 거고요. 난자 두 개가 이용이 된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체세포가 여기는 이제 네 개가 이용이 된 거고요. 여기는 생체세포가 두 개가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어때요? 다를 수 있겠죠. 됐니? 유전자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성별, 혈액형 있다는 것이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얘는 형질의 차이가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도 뭐 있을 수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가능하겠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샴쌍둥이에요. 샴쌍둥이. 샴쌍둥이. A, B, C가 모두 일란성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3명 태어난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이 수정란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세포기 때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거 분리된 수정란 하나가 다시 이세포기 때 또 분리된 거예요. 오케이? 또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유전자 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해요. 근데 A하고 B는 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C는 유학 보냈어요.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셋이 만났더니 키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키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더라도 키는 비슷하다라는 거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지? 그런데 몸무게를 보면 같은 환경은 비슷해요. 먹는 게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뺏어 먹지 않는 이상은, 그지? 근데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는 몸무게가 많이 달랐어요. 그러면은 이 몸무게를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뭐다라는 겁니까? 환경적 요인이 크다라는 거죠.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오케이, 발이 됐어? 자, 역시 말을 안 해. 자, 통계조사 보겠습니다. 통계조사.
자, 어떤 형질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제 통계를 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유전 형질의 특징, 유전자의 분포 등을 밝힌답니다. 아, 이렇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인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그 염색체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 전자의 현미경이라든지 뭐 그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가지고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됐습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가계도 조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전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텐데요. 유전자 전달 과정이나 유전자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이거 유전이 어버이의 형질을 닮아가는 거고 이 어버이의 형질에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유전자를, 유전 물질을. 그 유전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 DNA가 염색체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색체는 암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냐? 아니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냐? 우리가 염색체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크게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위에 있으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하고요.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겠지요.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대표적인 것이 혐알기, 미맹, 혈액형, 기타 등등등이 있고요. 성염색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성염색체는 X염색체하고 Y염색체에 있잖아요. 그죠? 그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는 생맹이 있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생맹이 있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크게 틀을 좀 잡아보고 갈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형질은 이마선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자, 이렇게 V자형이 있고요. 이게 뭐 V자, 뭐 일자형이 있고요. 이렇게. 애매하죠. 형질이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땐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니? 자, 보조개가 있고, 이거 보조개는 뚜렷하네요. 그죠? 보조개가 있고 없고. 보조개가 있으면 이쁩니까, 사람이? 너네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없네? 경민이 보조개 있어? 없어? 지훈아, 너는? 없어? 나는 좀 있는데. 없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귓불 모양. 자기 귀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분리형입니다. 우리 경민이는 부착형 같네요. 지우는 분리형 같네. 분리형. 우리 시환이는 분리형이, 좀 부착형에 좀 가깝나? 분리형인가? 그래요. 분리형은 좀 귓볼이, 도톰하죠? 분리형 귓볼이 좀 도톰합니다. 됐어요? 엄지의 모양, 이게 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자형이 있고, 한번 이렇게 해봐.
나는 뭐 일자형 같아요. 구분형이네요. 나 구분형 오랜만에 봅니다. 자, 됐어요?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 따라서 상염색체는 암수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 남자 여자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거지요. 자,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고, 오케이? 대립형질이 비교적 뚜렷하다. 대립형질이 비교적 뚜렷하다.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봤지만 비교적이에요. 완벽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이 뭐야? 이 말이?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 뭐였어요?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가 유전자, 그때 멘델이 이야기할 때는 염색체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을 하고 그 한 쌍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형성을 할 때 각각 분리돼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게 분리의 법칙이지. 됐니? 자, 대립형질이 비교적 뚜렷하다.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열 관계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됐어? 우열 관계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것들은 예를 들면 요딴 것들이 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되는 게 혈액형. 이거는 뭐 100%고요. 미맹 아니면 이렇게 이제 혐알기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혐알기로 출제가 더 자주 될 거예요. 왜냐면 쉽잖아요. 마냐 못 마냐 이거니까. 오케이? 마냐 못 마냐 이거니까. 근데 이거 미맹은 옛날에는 이제 미맹으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간단해요. 우리가 뭐 PTC 용액이라는 걸 이렇게 찍어와가지고 그 느끼냐 못 느끼냐 이제 이거니까요. 오케이? 이거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성과 열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경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잡종의 표현형이 뭐라 그랬지? 우성.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로 라지티하고 스몰 t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잡종의 표현형이 예를 들면 정상이다. 오케이? 잡종의 표현형이 정상이다. 그러면 얘가 우성인 거죠. 오케이? 잡종의 표현형이 정상이다. 그럼 얘가 우성입니다. 됐어요? 자,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자녀의 형질이 열성이다.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부모의 표현형은 우성이고 자녀의 표현형은 열성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우열 관계가 뚜렷할 때
열성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순종만 있다라고 했죠. 열성은 순종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의 표현이 스몰 t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의 요놈의 유전자는 하나는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하나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겠지. 그잖아. 상염색체니까 상동염색체잖아.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 염색체,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라고. 이해했어? 성민아, 이해했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요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됐니? 왜냐면 자식 새끼한테 얘를 물려줬으니까. 근데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났으니까 유전자가 달라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라제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냐? 오케이?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냈다. 그럼 자녀의 표현형이 뭐다? 열성이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자.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우열관계가 분명한 경우 열성은 무조건 뭐다? 순종이다. 자, 이것이 가계도 분석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거예요. 자, 미맹은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을 하고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되고,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 됐니? 우열의 원리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열 관계는 미맹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열 관계를 보면 정상 유전자와 미맹 유전자가 있을 텐데 정상 유전자가 그 우성이다. 됐니? 자, 정상은 그러면 얘 정상이겠죠? 우열 관계가 뚜렷하니까 얘 정상이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열성, 우열 관계가 뚜렷할 때 열성은 순종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도 나타내면 이 유전자형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맹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미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미맹이 열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열성부터 결정을 합니다. 뭐부터 결정을 한다고요? 열성부터 결정을 합니다. 유전자형을 우리가 나타낼 때 뭐부터 결정하라? 열성부터 결정을 해라. 왜? 열성은 순종밖에 없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스몰 t 결정할 수 있겠죠. 됐니? 또 지금 얘가 열성이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가 열성이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한테 나타났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지. 그러니까 얘가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니? 그러면 이거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았을 거고,
이거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았을 거니까 엄마 아빠는 잡종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정상이니까 라지트 스몰티 라지트 스몰티 이렇게 결정이 나겠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결혼을 했어. 얘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았는데 자손의 열성이 이렇게 있고 정상이 있어. 그럼 얘는 뭐 유전자 결정하기 뭐 쉽겠죠? 그럼 이제 얘를 봐라. 여기서 요 놈은 아빠한테 받았는지 엄마한테 받았는지 어떤 걸 아빠한테 받고 어떤 걸 엄마한테 받았는지 모르지. 근데 얘를 봐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t밖에 없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t하고 스몰 t 있죠. 그쵸? 그러면 요놈의 스몰 t는 이놈일 수도 있고 이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놈의 라지 t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네모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요 놈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고 요 놈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둘 중 하나씩 나누어서 받을 거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유전자가 누구로부터 전달이 되었는지. 오케이? 유전자의 전달 과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자, 가계도 분석. 지금부터 연습을 할 텐데. 자, 우리가 가계도 분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유전자형을 분석한다. 유전자형을 분석한다. 자, 뭐부터 해라? 열성부터 해라. 열성, 순정부터 분석을 해라. 됐니? 자, 유전자형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형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분명한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열성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열성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중에 있을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우성 중에 있겠죠. 우성. 정상이 아니라 우성 중에 있겠죠. 됐어? 우성은 순종도 있고 잡종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자, 우성과 열성을 구분해야 된다. 아까 했죠? 열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 됐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잡종의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열성을 찾아낼 수 있다. 됐니? 이렇게 찾아내면 우성 유전자가 뭔지, 열성 유전자가 뭔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이 무조건 우성 아니에요. 오케이? 정상이 무조건 우성이 아닙니다.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고, 그 유전병이 나타나는데 우전병이 우성일 수도 있어요. 됐냐? 그래서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구분을 해서 우성 유전자가 무엇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열성 유전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이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문자가 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정상이 아니다라는 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고사를 대체로 쉽게 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여기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 파이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유전자 전달 과정. 아까 했죠?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가 할아버지한테 왔냐, 할머니한테 왔냐, 아빠한테 왔냐, 엄마한테 왔냐,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거고요. 태어날 자녀가 유전병일 확률 계산하는 거. 오케이? 자녀 중에 미맹일 확률. 자녀 중에 미맹일 확률. 또는 아들이 생맹일 확률. 딸이 생맹일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정상 여자가 있고, 정상 여자, 정상 남자 이렇게 이제 색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 우성인지 유전병이 우성인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부모는 정상인데 자녀, 딸이 지금 유전병이야.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타났지? 그잖아.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타났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열성이야. 그러면 열성은 뭐밖에 없다 했어? 순종밖에 없다고 했지. 빨리 선민아. 열성은 순종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몰 t란 말이야. 됐니? 스몰 t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아빠로부터. 이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근데 엄마가 정상이니까 라지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정상이네. 그치? 그러면 아빠 라지 T 또는 라지 T, 스몰 t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형이 불분명해. 얘는 유전자형이 불분명해. 그러면 이 새끼의 유전자형을 특정 지으려면 자손이 뭔지 자손의 그 형질들을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 기다려야 된다고? 20년 기다려야 된다고. 어렵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 구성이 불분명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누가 이제 미맹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먼저 우성하고 열성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있겠지요. 보니까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열성이지. 그러니까 미맹이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맹이 열성입니다. 정상이 우성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유전자 구성 찾아봅시다. 일단 뭐부터 결정하라? 열성, 순종부터 결정을 해라. 열성, 순종부터 결정을 해라. 열성은 순종밖에 없으니까. 가능? 자, 그러면 요놈 스몰 t는 누구로부터? 아빠로부터,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을 거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요렇게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놈의 스몰 t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요놈의 스몰 t는 여기 엄마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왜? 엄마는 이거밖에 없잖아. 유전자, 생식세포의 종류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이거는. 됐지?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결정하자. 하나는 아빠,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받았겠지?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돼. 아빠는 이렇게 돼. 정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도 결정할 수 있어. 얘도 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엄마한테는 무조건 얘를 물려받은 거야. 엄마의 생체세포에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라지티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놈의 라지티는 이렇게 온 거야. 요놈의 라지티는 이렇게 온 거라고. 알겠어? 가능하겠지? 자, 얘네 자손들 결정할 수 있어. 아빠로부터는 무조건 스몰 t를 물려받을 거니까. 정상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정상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엄마는 알 수가 없겠지. 정상이니까 라지티 또는 라지티 스몰 t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여기 자손에 미명이 있으면, 열성이 있으면 라지티 스몰 t겠지. 근데 열성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얘도 정상이야. 그러니까 얘도 알 수 없어. 왜냐면 라지티도 가능하고 라지티 스몰 t도 가능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라지티 물려받을 수 있잖아. 아빠한테 라지티 물려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 스몰 t 물려받을 수 있잖아. 그래도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자형을 불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됐지? 가능하겠지? 뭐 이제 귀 속 뭐 바다쯤 털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정상 여자 귀털 가닥증 요것도 일단은 얘를 라지티로 나타내고 얘는 스몰 t로 나타내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를 보면 일단 열성 순정부터 결정을 합시다. 얘는 뭐 요렇게 될 거고요. 얘도 요렇게 될 거고요. 얘도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자손에 스몰 t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는 스몰 t를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상이니까 라지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잡종의 표현형이 뭐라고요?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얘는 무조건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빠로부터는 스몰 t밖에 못 물려받으니까. 됐니? 그럼 얘는 라지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얘한테 자식한테 지금 스몰 t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빠한테 무조건 스몰 t를 물려받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엄마한테는 이렇게 올 거예요. 됐니?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ABO식 혈액형인데요. ABO식 혈액형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지우야.